안녕하십니까. 남광자연건강의 강학선입니다. 이 계통에서 직접적으로 필드에서 환자들을 관리하시는 분들이든지 아니면은 동양의학이라든가 서양의학이라든가 그러한 학문을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대체요법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건강에 관한, 그리고 또 넓게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의료 체계, 의료 학문에 관해서 강의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학교 정규 교육 시스템에서 이제 하는 강의죠.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외부에서 이런 강의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경우에는 동아리 형태 또는 어떤 큰 모임 단체 형태로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러한 어떤 교육기관이나 단체,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한다든가 그런 걸 떠나가지고 좀 더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들의 그런 지식을 좀 더 받아들이려고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또 주위에서 실제로 건강상의 문제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상담을 해 드리기도 하고, 또 그분들의 어떤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누구나 겪는 거죠. 항상 미흡하다, 뭔가가 부족하다 라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또 겪어가면서 참 많은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딱 하나 결론적으로 돌아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질병의 원인이 뭐냐는 겁니다. 네. 물론 병명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고 치료법도 수도 없이 많겠죠. 그런데 그러한 수없는 많은 병명들, 또 치료법들이 어쩌면은 그 근원은 하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 다시 또 돌아가는 것이 뭐냐? 원인입니다. 원인. 그 원인을 정확히 알고자 하는 거죠. 어떤 치료법 하나를 어떤 병증에 적용을 했다. 그런데 꼭 거기만 들을까요? 간단한 예로 발기부전에 쓰는 비아그라가 원래는 심장 치료약이었다는 거죠. 예. 이렇듯이 사람의 몸이라는 것이 과연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병이 발생하고 또 그 각자의 병들이 또 다른 원인이 다 있을까요? 과연? 예. 나무에 비유해 볼까요? 뿌리에서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잎이나 과일이 열립니다. 잎이나 과일이 만약에 드러난 결과물이라면 그 근본의 뿌리는 따로 있겠죠. 그런데 그 뿌리가 복잡할까요? 어쨌든 이러한 관점에서 의문점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왜 사람마다 취약한 부분들이 다 다를까? 암을 놓고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간암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담낭, 어떤 사람은 위암, 어떤 사람은 혈액 쪽에, 어떤 사람은 생식기 쪽에, 어떤 사람은 신경계통으로. 왜 다를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젊어서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또 어떤 사람은 중년에, 어떤 사람은 말년에. 왜 또 시기는 다 다를까? 그리고 어떤 뿌리는 이건 계급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생활 수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작업 환경에 따라서 살아온 이력에 따라서 왜 잘 걸리는 병들이 다를까? 이러한 곳에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자는 왜 또 이러한 질병에 잘 걸리고 여자는 왜 또 저러한 질병에 잘 걸릴까? 그러한 의문들이 끊임없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걸려도 어떠한 거기에 합당한 치료법을 선택을 했을 때 잘 나아요. 그렇지만 또 어떤 이들은 그와 똑같은 질병인데도 거의 유사한 질병인데도 왜 잘 안 나을까요? 낫는 시기도 다르죠. 이러한 것에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것들을 쭉 겪고 오면서 여러 가지 공부 끝에 제가 가진 가장 큰 의문점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왜 사람마다 다른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러한 것에 의문을 가지다가 특히나 한의학이나 동양의학 계통으로 침술이라든가 뜸이라든가 그 다음에 한약이라든가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요즘 대체의학도 많이 합니다만 그러한 동양의학의 근간이 동양 철학에서 출발을 했다라는 것은 다들 알죠. 예. 그리고 그 동양 철학의 바탕이 음양과 오행이라는 그러한 작동에 의해서 그러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인간의 기본적인 몸이라든가 장기라든가 감정 상태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심지어는 이제 그걸 운으로까지도 연결을 시켜서 연구를 하는 쪽도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냥 기본적인 것만 알아가는 것 같아요. 예, 음양이라는 것과 오행이라는 것, 거기에 따라서
동양의학에서 중시하는 경락, 체계나 장부론, 그리고 그것이 조금 더 발전하면은 진단, 그리고 또 사실은 이제 거기에서 응용한 것들이 치료법이 되겠죠. 예, 이렇게 그 근간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조상님들이 내려준 그것을 통해서 기본적인 어떤 골격은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실용적으로 현실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또 그것이 원래 선현들이 전해주고자 했던 그 뜻이 정확하게 맞는 것인지, 수없는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전달이 되어 오는 과정에서 과연 그것이 올바로 전달이 되어서 지금 정립이 되어 있는 것인지, 저는 참 의문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발달이 되죠. 동양 철학이 접목이 되는 것이 한두 곳이 아니니까요.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점술로도 발전을 하고요. 의학적으로 오면은 동양의학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문계통으로, 사상으로, 그러니까 정치, 경제, 문화, 의료, 모든 것의 근간이 됐던 겁니다. 또 그렇게 설명이 안 되어지면은 동양 철학 자체는 동양 문화, 또 인간 문화에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 예, 그러다 그렇게 발전을 했는데, 의학을 하시는 분들은 의학계통에만 몰두하고, 또 사주명리학이라든가 이런 쪽을 하시는 분들은 그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예. 이것을 의학과 사주명리학과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실생활의 모든 분야를 적용해서 해 나간다는 것이 많은 시간과 노력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경험해서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바탕이 되기까지는, 글쎄요, 저도 이제 거의 20년째 이 계통에 있으면서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까맣게 보입니다.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해설을 해둔 동양 철학을 동양의학에 대입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죠. 문헌들도 많고 강의들도 많고, 지금 현재 뭐 한의대나 이런 데서도 그렇게 강의를 할 겁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현실성 있게 과연 쓰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해는 하고 있고 쓰고 있느냐. 자, 그 다음에 사주명리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때쯤 되면은 그 전에요. 이 태어나면서 이러니까 어느 쪽에 장기가 또는 기운이 부족하다, 오행의 기운이 부족하다. 그런데 흘러가는 운을 보니까 이때쯤 되면은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겠다, 또는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타고난 어떤 그 환경, 몸의 환경이라든가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오는 운기에 따라서, 오는 기운에 따라서 어떤 영향이나 간섭을 받아서 이상이 생기겠다라는 정도는 많이들 말씀하세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이 그 자체를 가지고 자신들이 무슨 치료법에 응용을 한다든가 그렇지는 않죠. 네. 실제 사주명리학 하나만 가지고도 오랜 세월이 필요합니다. 네.
물론 기본 바탕이 되는 동양 철학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됐을 때 둘 다 공통적으로 쓰이는 것이니까, 뭐 어째 보면은 의술 쪽에서 동양 철학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동양 철학을 하시는 분들은 의술을 공부하고 이러면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쉬운 일은 또 아니죠. 어쨌든 이 강의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전반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쩌면은 지금 이 만들어서 올리는 동영상은, 여기에서 있는 것들은 저의 주장입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동양 철학이라든가 동양의학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그 기본적인 지식이 바탕이 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다만 어떤 것들은 이미 정립이 되어 있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것들은 제가 그동안 연구도 하고 겪기도 하고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지금까지 정립된 이론들을 설명을 앞으로 강의에서 드릴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질감이 올 수도 있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모자란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나도 비슷하게 생각했는데 저렇게 이런 기회에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었구나라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이 영상들을 만들어서 올리기 전에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프라인상에서 소규모 사람들을 모아놓고 필요에 의해서 오신 분들이죠. 그분들에게 강의할 때는 그런 염려는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지만은 지금은 불특정 다수들이 앞으로 보시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높아심도 생기더라고요. 그렇지만 뜻하지 않게 제가 이 길로 들어서서 지금까지 이 계통에 있었던 것도 인연이고, 또 저에게 주어진 하나의 의무라면은 의무겠죠. 삶에서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작지만 한두 사람이 되더라도 그분에게 도움이 되고, 또 그분과 뜻이 통하고, 또 그것이 다른 만인들에게 도움이 된다면은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 생각으로 사실은 이 강의를 열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무슨 해결책을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또 제 자신이 경험을 해왔던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라는 것을 지금은 전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리죠, 원리.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에 대한 이치나 원리를 모르고서 그냥 문제 해결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참 많이 저도 겪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무슨 상담을 하면서도 그렇고, 강의를 하면서도 그렇고, 무슨 뭐에 대한 원인이라든가 이치라든가 이걸 설명하면, 됐고요. 해결책이 뭐예요?
난감하죠. 예. 그게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들은 그럴 수 있지만 속된 말로 사람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한다는 것은 참 제가 생각할 때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 나름대로 정립한 부분들을 질병의 원인부터 시작해서 그 이치들을 쭉 그 원리들을 풀어서 일단 올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더라 라는 것은 뒤에 가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원래는 이 계통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예, 저는 원래 공학도입니다. 건축공학을 전공했다가 건설업을 직접 했어요. 하면서 한 15년 건설업 하면서 남은 건 병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다가 제 스스로 이쪽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었고요. 또 치열하게 또 공부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제 자신에게 적용을 하고 그래서 한 곱이 넘고 또 그러면 가운데 또 공부가 더 깊이 시작이 되고 그러다가 더 많이 폭을 넓히고 싶었죠.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또 사람들이 또 원하는 것이 뭡니까? 뭔가 자격, 그런 그 문제에도 또 봉착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눈이 넓어져서 자연치유학이라는 또 서양의 학문이겠죠. 거기에는 동양의학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인 어떤 임상으로 쓰이는 그 영양학들 그리고 각국의 대체요법들 그리고 이제 현대의학적인 해부 생리학이라든가 병리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겸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동양 철학을 바탕으로 한 동양의학뿐만이 아니고 현대의학과 동양의학이 별개라고요? 전혀 아닙니다. 항상 같이 가는데 그것이 분리가 되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올바로 보지 못하는 것들도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언젠가 책으로 결과물을 낼까 하다가 그 책으로 만들어내는 결과물의 목차대로 강의를 올리고 이것을 나중에 정리해서 책으로 만들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어쨌든 소개가 참 어렵네요. 인트로가 되게 어렵습니다. 차라리 강의는 쉬운데 앞으로 기나긴 강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겪고 온 것을 정리한 거, 제 나름대로 정리하는 그런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고 필요에 의해서 받으실 만큼만 받으십시오. 또 버릴 것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또 누가 그렇게 시킨다고 그렇게 합니까? 좌우지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단 한 사람이 생기더라도 이것이 그분에게 도움이 되고 또 그 사람에 의해서 다른 분들에게 더 도움이 된다면은 저는 더 이상
바랄 건 없습니다. 예, 앞으로 긴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작되는 강의니만큼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여건이나 뭐 제가 혐오를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길 바랍니다. 괜히 내용은 좀 좋은데 사람 꼬라지가 영 보기 싫어서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네. 어쨌든 생긴 것도 뭐 그렇게 혐오스럽지 않다면은 다행이네요. 네. 어쨌든 강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모두 함께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